안녕하세요. 모두들 평온하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저는 오래된 옛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말씨 하나로 서로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아누라다라는 젊은 장사꾼을 둘러싼 일입니다. 그가 한때 말씨 때문에 큰 벽에 부딪혔고 그 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분을 만나 새롭게 배움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먼저 아누라다는 마을에서 꽤 믿음직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장사를 꽤 잘했으며 말 그대로 속임없이 성실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말이 너무 직설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헤아리지 않고 그대로 뱉어버리는 버릇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마을 한가운데서 친구 아자이와 얘기를 나누다가 아누라다는 그의 옷차림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너 옷이 아주 낡았구나. 그야말로 가난해 보이네. 아자이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지으며 넘겼지만 마음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돈을 모을 겨를이 없어 새 옷을 살 엄두가 전혀 나지 않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속사정도 몰랐던 아누라다는 그저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옳다는 생각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자이는 아누라다를 멀리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누라다는 말이 거칠고 사려가 부족하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누라다는 점차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마음속엔 나는 그저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의문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치던 한 스님,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스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아누라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씨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인지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씨앗은 누군가에게 참된 기쁨이 될까요? 아니면 아픔의 씨가 될까요? 아누라다는 스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지만 무엇인가 크게 깨달을 갈피가 있을 것 같아 곧장 설명을 청했습니다. 스님은 흔쾌히 이끌어주겠다 하며 아누라다와 함께 마을 바깥 한적한 나무 그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부드러운 말투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아누라다여, 그대는 자신이 내뱉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빛과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누라다는 잠시 망설이듯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터놓고 말하는 게 바른 태도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참됨을 지키는 건 훌륭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말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됨이고 다른 하나는 넉넉한 배려입니다. 이를 깨닫도록 제가 옛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어느 왕이 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져서 왕은 열어 넘치는 이를 불러 꿈의 뜻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름받은 이는 이렇게 말했지요. 임금님의 집안 사람이 모두 임금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버럭 화를 내며 그 넘치는 이를 벌주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불려온 다른 이는 같은 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집안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시어 길하게 살다 가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밝은 얼굴로 그를 칭찬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참된 사실을 말했지요. 하지만 말씨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듣는 이가 받아들이는 빛깔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누라다는 참 신기하네요.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는데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말은 칼날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묘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쓰는 사람의 눈뜨임에 달려있지요. 만약 당신의 말이 칼날처럼 상대 가슴을 해치고 있는데도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면 결국 스스로도 외톨이가 되고 말 겁니다. 아누라다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마을 사람들과 벽이 생긴 이유가 여기에 있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그렇다면 헤아림 있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라는 물음이 가슴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아누라다가 그렇게 묻자 스님은 잠잠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려 깊은 말이란 듣는 이 마음의 고요함과 안심을 불러오고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말입니다. 이를 좀 더 느끼도록 간단한 일 하나를 해봅시다.
스님은 가까운 나뭇가지를 똑 따서 나칩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뒤 양손으로 감싸듯이 슬쩍 접어보세요. 아누라다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잎을 살살 감싸 쥐었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려 깊은 말의 모습입니다. 남을 해치거나 찢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 안는 거지요.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아끼고 보듬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누라다는 한편으론 되도록 그러고 싶으면서도 늘 이렇게만 말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상대가 잘못했을 땐 어찌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바닥에 그어져 있는 짧은 줄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줄을 지우지 않고 더 짧아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누라다는 잠시 생각했지만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 옆에 좀 더 긴 줄을 쭉 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더 긴 줄이 옆에 생겨나면 처음 줄은 저절로 짧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아누라다는 그 장면에서 상대의 허물을 굳이 들추어내며 깎아내리기보다는 차라리 좋은 점을 북돋우면 그쪽이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상대의 모자란 부분이 자연스레 작게 보이게 되겠다. 라는 뜻을 깨달았습니다. 스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옳습니다. 참된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더 나은 길을 걷도록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씨를 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바른 말의 길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누라다는 내 말이 칼날 같은지는 미처 생각 못했구나 하고 깨달았으나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내가 악의 없이 뱉은 말도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면 그 잘못은 결국 내게도 돌아오는 걸까 하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차분하게 말씀을 이었습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이미 활시 위에서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지요. 그리고 그 화살이 어디에 꽂히고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 그건 말하는 이가 화살을 어떻게 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누라다는 예전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마을에서 무슨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자이가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꺼냈을 때 아누라다는 본인 생각을 그대로 부정적으로 내뱉어 버렸지요. 아자이의 계획은 터무니없어. 그런 건 잘 될 리가 없지. 이 말에 상심한 아자이는 결국 그 계획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야 그 계획이 사실은 마을을 도울 만한 좋은 씨앗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제야 아누라다는 커다란 후회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과할 기회도 용기도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아누라다는 스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변명하듯 쏟아냈습니다. 저는 거짓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그러자 스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꾸했습니다. 참됨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참됨과 더불어 상대를 헤아리는 너그러운 마음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불 위에 솥을 올려 음식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 다루면 온 집안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이 마음가짐에 달린 것이지요. 아누라다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이내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뱉은 말이 불러온 결과는 모두 저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가요? 스님은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일으킨 크고 작은 물결이 어찌 흘러가든 그 씨앗의 출처는 당신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더 좋은 말을 뿌리면 그 물결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옛 잘못된 말의 물결을 치유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아누라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렁이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에 그가 혹여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가 풀어야 한다면 과연 그들이 용서할까 싶어 불안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스님은 대답 대신 조용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고 아누라다는 얼른 뒤따랐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과연 어떻게 지난날을 보듬고 새 길을 열어갈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는 결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잔잔한 연못가로 갔습니다. 맑은 물 위에는 하늘이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는데 스님은 거기다 작은 돌 하나를 톡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지점에서부터 둥글게 번지는 물결이 퍼져나가더니 연못 가장자리까지 살며시 닿았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물결을 잘 보세요. 말이란 이 돌멩이와 같아서 한번 던지면 주변에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그 울림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물결의 처음 지점이 바로 당신 마음이던 거지요. 아누라다는 물결이 번져나가는 걸 지켜보며 문득 마을 친구들과의 사이가 나빠졌던 기억들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뱉었던 말 한마디가
이렇게나 널리 퍼지며 누군가를 멀어지게 했구나 하고 새삼 깨달은 겁니다. 그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물결을 더 좋은 흐름이 되도록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하나 꺼내어 잔잔해지려는 물리를 살며시 스쳤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물결이 점차 가라앉고 다시 맑은 잔잔함이 돌아왔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말은 누구에게도 편안함을 주지 못하지요. 고요하고 맑게 깨어있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야 듣는 이가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말의 길입니다. 아누라다는 제 마음가짐을 살피고 말씨를 고르라는 뜻이군요. 하고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거듭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어 말했습니다. 옛날에 잘못 내뱉었던 말이 이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를 덮어주기 위해선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정직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나아가 그 사람 마음속 상처를 보듬어달라고 청해야 지난날의 잘못된 물결이 잦아들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그 말에 아누라다는 가슴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친구 아자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두고 함부로 말해버린 뒤로 둘 사이에 커다란 틈이 생겼지요. 아누라다는 마음을 추스르며 결심했습니다. 아자이에게 찾아가 사과해야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다시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스님은 환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란다면 물결은 반드시 나은 쪽으로 번질 겁니다. 아누라다는 뜨겁게 고개를 숙였고 마을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지난날에 잘못 부려왔던 말씨를 갈아엎고 새롭게 꽃 피우기 위한 첫걸음을 뗄 마음이 선명해진 겁니다. 마을로 돌아온 아누라다는 곧장 아자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지만 차마 두드리기도 전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이미 날 미워하고 있진 않을까?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머뭇거리던 참에 마침 안에서 문이 열리고 아자이가 나왔습니다. 그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누라다, 무슨 일로 여기 있어? 아누라다는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려 잠시 숨을 고른 뒤 얘기했습니다. 아자이, 갑작스레 찾아와서 미안해.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아자이는 낯설다는 듯한 눈빛으로 있으면서도 아누라다의 간절한 기색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아누라다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내 옷차림을 두고 함부로 말했던 것 정말 잘못했어. 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옳다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내 마음이 어떨지 헤아리지 못했어. 한동안 그 일을 후회만 했고 제대로 사과도 못했는데 이제야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아자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이윽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말 상처받았지. 옷 이야기도 기분 나빴지만 그보단 네가 내 처지나 마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구나 싶어서 더 서글펐어. 그 말을 들은 아누라다는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주어 말했습니다. 맞아. 완전히 내 상황을 몰랐어. 나는 그저 거짓 없이 얘기하면 다 괜찮겠지 싶었는데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 알겠다. 정말 미안해.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 아누라다의 진심 어린 말에 아자이는 서서히 표정을 풀더니 작게 웃음 지었습니다. 너도 그동안 이런저런 고민을 했나 보네. 그렇다면 난 내 마음 받아줄게. 우리 다시 잘 지내자. 아자이가 손을 내밀었고 아누라다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웠던 공기가 한결 따스하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아누라다는 마을에 퍼져 있는 자신에 대한 안 좋은 말들도 떠올렸습니다. 아자이, 고마워. 근데 내가 그동안 너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말했을지 몰라. 그 사람들 마음에도 떨떠름한 감정이 남아있을까 봐 두려워. 아자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네가 이렇게 바뀌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조금씩 풀어나가면 될 거야. 사람들도 언젠가 내 진심을 알게 되리라 믿어. 그 말에 힘을 얻은 아누라다는 확고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제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주자. 그 길로 마을 광장으로 향했더니 여러 사람이 모여 일상의 잡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누라다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신 뒤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아누라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제 말 때문에 속상하거나 기분 나빴던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솔직하면 그만이라고 여겨왔지만 막상 제 입에서 뱉어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 어린 말씨를 쓰도록 바뀌고자 합니다.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고 사람들이 서로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다 무리 속에서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 어르신은 예전에 아누라다에게 사소한 일로도 날선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자네가 했던 말이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한 건 사실이네만 오늘 자네가 이렇게 찾아와 속내를 털어놓으니 나도 그 일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구먼. 그 말을 듣더니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불편했지만 말을 꺼내기 어려웠던 작은 상처들이 이제 아누라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을 보며 부드럽게 녹는 기색이었지요. 그러자 뒤늦게 도착한 아자이가 광장에 들어서서 아누라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사람이 달라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아누라다한테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으니 이제 다 함께 마음을 열어봅시다. 그 말에 광장에 모인 이들이 너도 나도 박수를 보냈고 아누라다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며 이젠 정말 마을 사람들과 다시 화해할 수 있겠다는 안도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아누라다에게 따뜻한 말로 응원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래, 처음엔 저 사람 성질이 좀 모나게 느껴졌지만 이젠 다르구나. 한 사람 마음이 바뀌면 우리 마을 전체에 좋은 기운이 퍼지는 법이야. 그날 밤 아누라다는 스님을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뿌린 새 씨앗은 언젠가 더 큰 꽃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말씨를 아끼고 남을 헤아리는 마음을 지닌다면 스스로를 구원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포근함을 줄 수 있습니다. 아누라다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말씨를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그 뒤로 아누라다는 마을에서 점차 다른 모습으로 알려졌습니다. 늘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점은 그대로였지만 그 말에 넉넉한 따뜻함이 스며들었다고들 했습니다. 누군가 옷이 낡았다면 이 옷도 쓰임새가 있어 보이는데 혹 새 옷 마련이 여의치 않다면 내가 장사일하면서 도울 방도가 있을지 함께 찾아보자. 라든지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꺼내는 식으로 변했지요. 사람들은 아누라다의 말씨 속에서 날선 칼이 아니라 오히려 잘 어루만지는 손길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렇게 아누라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거짓을 삼가라 하고 남을 헤아려 말하라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흔히 거짓을 삼가려면 그냥 고지곳대로 말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누라다의 일화가 잘 보여줍니다. 말이란 건 참으로 미묘해서 내가 아무리 속임수 없다고 해도 듣는 이에겐 가시처럼 꽂힐 수 있고 그 가시는 오래 남아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픔은 다시 돌고 돌아 결국 나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갈래로 닿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우리는 새로운 말씨를 익혀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대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만약 내가 말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말이 정말로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는 말일까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말을 통해 서로에게 더 깊은 온기를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설령 이미 남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 해도 기회를 얻어 정성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내 잘못을 고치려 했습니다면 그동안의 차가운 물결도 서서히 잔잔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아누라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은 작은 물수제비의 물결이 연못 전체에 번지듯 예측 못할 정도로 넓게 퍼져 많은 사람에게 자국을 남깁니다. 어느 쪽 물결을 일으킬지는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스한 물결일 수도 있고 날카로운 파도일 수도 있죠. 부처님 가르침이든 다른 예치에든 결국 핵심은 말을 함부로 뱉지 말고 한 번 더 거두어 헤아리는 태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누라다라는 젊은 장사꾼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써야 할 말씨와 마음자리에 대해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 가슴속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매 순간 입 밖에 내는 말을 잘 살피고 상대를 따스하게 보듬는 말로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마무리에 앞서 혹시 이 이야기에 관해 느낀 점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자유롭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에 얽힌 여러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나 깨달음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려 하니 채널에 들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응원 말씀이나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고 앞으로도 모두가 맑은 마음으로 밝은 길을 걸으시길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평온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길고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챗GPT can make mistakes. 체크 임포턴트 인포